안녕하세요. 지난 편 마지막에 예고드렸지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월급을 모아서 사야 하는 그것 집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을 넘었다. 실제로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이 15억 810만 원까지 갔어요. 이 뉴스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아니, 평생 벌어도 15억을 어떻게 모아? 그런데 남들은 다 그걸 산다고? 하고요. 시작 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 15억은 서울 주택 전체가 아니라 서울 아파트만의 통계입니다. 빌라나 단독주택은 아예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평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도 이 15억이라는 숫자를 한꺼풀 벗겨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이 시즌 1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일 겁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 15억은 실제로 팔린 가격의 평균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표, 그러니까 시세를 평균 낸 숫자예요. 무슨 차이냐고요? 백화점 시계 매장을 생각해 보세요. 진열장에 1억짜리 명품 시계들이 쭉 깔려 있으면 진열된 시계의 평균 가격은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대를 통과하는 시계는요? 대부분 수십만 원짜리예요. 손님들은 비싼 건 구경만 하고 형편에 맞는 걸 사가니까요. 서울 아파트가 딱 이렇습니다. 강남의 30억, 50억짜리 아파트들은 팔리든 안 팔리든 그 가격표가 평균 계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표의 평균이 15억까지 치솟는 거예요. 게다가 실제 거래는 정말 드뭅니다. 서울 아파트 180만 채 중에 1년 거래가 67만 건, 100채 중 34채만 팔려요. 한 아파트가 평균 30년에 한 번 팔리는 셈이고 서울 410만 가구 중 1년에 집을 사는 가구는 1.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15억은 진열장의 이야기지 계산대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진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럼 그 팔린 집들은 실제로 얼마에 팔렸을까요? 가격대별로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의 약 60%가 9억 이하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관악 같은 동네들이지요. 9억에서 12억이 약 12%, 12억에서 15억이 약 8%, 그럼 15억 넘는 거래는요? 다 합쳐서 약 12에서 13%입니다. 그리고 30억 넘는 초고가 거래는 2에서 3% 정도예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래의 90% 가까이가 15억 미만인데 평균은 15억이라니요. 이제 다들 아시지요? 강남, 서초, 용산의 20억, 30억, 50억짜리 소수 거래가 평균을 확 끌어올린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그 빌 게이츠가 이번엔 강남 아파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15억 맞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보통 15억짜리 집을 산다. 이건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그럼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은 얼마를 내고 샀을까요? 아까 그 백화점 비유로 말하면 이번엔 계산대를 통과한 가격을 보는 겁니다. 매수자 조사를 보면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이 치른 값은 평균 약 9억 2,500만 원입니다. 가격표의 평균은 15억인데 계산대의 평균은 9억대인 거예요. 이게 진열장과 계산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자들의 소득은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분들 기준이라 실제보다 조금 낮게 잡힐 수는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15억과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뜻이냐면 평균보다 잘 버는 사람들이 평균보다 싼 집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들 조심스럽게 형편에 맞춰 사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15억짜리 집을 무리 없이 사려면 대출 끼고도 자산 10억에 연소득 8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을 채우는 가구가 한국의 5에서 10% 뿐이에요. 애초에 15억은 대부분의 한국 가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나는 왜 15억짜리 집을 못 사나 하고 자책하는 건 통계적으로 완전히 번지수가 틀린 자책인 거지요.
자, 여기서 아까 짚어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전부 아파트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서울의 집이 다 아파트일까요? 아닙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를 보면 서울 주택 열채 중 아파트는 6채뿐입니다. 정확히는 59.8%예요. 나머지 4채는 다세대 연립, 그러니까 빌라가 30%, 단독 다가구가 9%입니다. 그럼 그 빌라들은 얼마에 거래될까요? 2025년 실거래를 보면 서울 빌라의 평균 거래 가격이 약 4억입니다. 아파트 가격표 평균 15억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 15억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표 평균이 15억인 거고, 서울의 집 전체로 보면 그 숫자는 한참 내려갑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의 절반 가까이는 그 15억 통계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서울 바깥을 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한국의 집값이 보입니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이 3억에서 4억입니다. 군 단위 지방으로 가면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고요. 한국부동산원과 KB 자료 기준입니다. 게다가 2025년 한 해를 보면 서울은 11% 넘게 올랐는데 광역시하고 지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울하고 지방이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15억 아파트라는 그림은 전국 기준으로 보면 더더욱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비싼 집 자체가 많지 않아요. 사실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국민평형이 26억일 때 노원도봉 강북은 6억에서 9억이거든요. 같은 서울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도시인 겁니다. 여기서 지방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15억 이런 뉴스 들으실 때마다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박탈감 비슷한 게 올라오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숫자들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서울에 부자가 많이 사는 것,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서울 사람들은 지방에 계신 여러분과 비슷한 형편으로 삽니다. 4억대 빌라에 살고 9억 아래 집에 살고 똑같이 대출 갚으면서요. 게다가 서울은 그 비싼 집값에 주거비까지 버텨내야 하는 곳이라 실제로 해마다 수많은 분들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살이 겉에서 보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서울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동네에서 내 형편에 맞는 집에서 주거비에 짓눌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어쩌면 숫자에 안 잡히는 더 단단한 살림살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뉴스의 평균 15억은 강남 초고가의 가격표까지 전부 넣어 평균 낸 진열장의 숫자입니다. 그것도 서울집의 6할인 아파트만의 숫자고요. 빌라까지 넣은 서울집 전체의 현실도 계산대의 현실도 아닙니다. 둘째, 실제 거래의 60%는 9억 이하고 실제 매수자들은 평균 9억대 집을 삽니다. 15억을 살 수 있는 가구는 한국의 5에서 10% 뿐입니다. 셋째, 전국으로 보면 광역시 3, 4억, 지방은 1, 2억대가 보통입니다. 고가주택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5억 뉴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숫자는 당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다면 뉴스의 평균이 아니라 내 동네, 내 소득, 내 형편의 실거래가를 보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지요. 서울과 지방, 강남과 외곽이 점점 더 벌어지는 양극화는 진짜 문제입니다. 평균에 속지는 말되 이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현실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게 균형 잡힌 시각일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만 해주세요. 오늘로 통계의 진실 시리즈 7편이 마무리됩니다. 왜 내 주변엔 부자만 보이는지, 평균 5억과 평균 월급의 함정, 한국 자산의 진짜 분포, 내 진짜 위치, 노인 빈곤의 진실, 그리고 오늘 15억 아파트까지 7편을 관통한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평균에 속지 말고 분포와 내 자리를 보자.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시즌2 자산의 함정. 첫 이야기는 이겁니다.
10억 가진 거지. 자산은 10억인데 쓸 돈이 없는 사람들. 진짜 부자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즌1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2에서 뵙겠습니다. 꾸벅.